안녕하세요. 여전히 세상은 병신 같고 저 역시 병신 같습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제 인생 시리즈를 기록하려고 왔어요. 두 번째 인생 시리즈는 제 인생 영화 중 한 편인 족구왕에 대한 기록을 남기려고 합니다. 그럼 다른 기록들과 마찬가지로 질문과 답변으로 이 영상 채워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족구왕 왜 봤는지. 제가 이 영화를 개봉했을 때 2014년도에 바로 봤거든요. 왜 봤냐면은 나 영화 좀 본다, 허세를 부리고 싶어서 봤어요. 그러니까 상업 영화뿐만 아니라 독립 영화도 보는 사람이다, 주변에 이제 허세를 부리고 싶어서 봤고, 그때는 몰랐죠. 허세를 부리려고 봤던 이 영화가 제 인생 영화가 될 것이라는 것을 보고 나서 독립영화에 대한 지평이 넓어지고 편견이 깨졌어요. 독립영화라고 재미없는 게 아니구나, 예술영화만 독립영화가 아니구나, 그런 생각. 그리고 또 최근에는 아트하우스 20주년 기념으로 재상영을 하길래 봤고, 재관람 기념으로 인생 시리즈의 기록을 남기자라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딱 앉아 있는 거고. 근데 재상영 전에도 제가 무언가 큰 결심을 할 때마다 이 영화를 매번 봤어요. 그 큰 결심에 대한 이야기는 다른 질문에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생 영화인 족구왕을 한마디로 함축한다면 어설픈, 어설퍼서 좋았던 그 시절, 그리고 영화. 굳이 설명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니까. 근데 이 한마디는 이 영화를 생각할 때마다 달라질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딱 이 영화에 대한 기록을 남기자라고 생각을 하고, 그럼 이 영화를 내 한마디로 표현하면 뭘까? 라고 했을 때 나온 한마디가 이거예요. 지금 이 시점에서는 족구왕을 왜 인생 영화라 생각하는가? 한 영화의 한 스토리 안에 20대 청춘의 도전, 실패, 사랑, 꿈, 그리고 어설픔을 고루 잘 담백하게 어설프게 담아냈기 때문에 제 인생 영화가 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인생 영화, 그 청춘의 영화를 또 청춘에 봤기 때문인 거죠. 이 영화는 24살 주인공 만섭의 이야기를 담아냈는데, 그걸 제가 24살에 봤네요. 그래서 더 캐릭터의 이입이 잘 됐고, 그래서 제 가슴속 깊이 담기게 된 것 같아요. 이걸 만약에 제가 24살이 아니라 29, 30, 31, 32, 33에 봤으면 달라졌을 수도 있어요, 그 느낌이. 근데 만섭과 같은 24살에 봤기 때문에 인생 영화로 자리 잡을 수 있었던 거고, 그리고 또 제가 어설픔이란 단어를 썼잖아요, 2번씩이나. 20대 하면은 저는 어설픔이 핵심 키워드 같거든요. 왜 어설픔이 핵심 키워드냐? 20대 때 저희는 어설픈지 모르고 어설퍼요. 완벽하다 생각하는데 어설프거든요. 그리고 그러한 어설픈 생각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하거든요. 너 무슨 과야? 민족열 생활 경영대. 공무원 시험 준비해. 공무원 시험 준비해. 근데 저는 그 공무원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학점. 평점 2.1. 공무원 시험 준비해. 그러한 모습이 어설프게 잘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어설프게 담아냈기 때문에 좋은 영화, 좋은 연출, 의도하지 않은 어설픈 연출이지만 그 의도하지 않은 어설픔 때문에 더 완벽해진 영화. 왜? 그 의도하지 않았는데 연출된 어설픔이 그 시절 우리네 어설픔과 너무 닮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것은 그 이후 N차 관람할 때 느껴지는 제 소감 감상이에요. 그러니까 이 20대 이후, 20대 후반, 30대에 본 이 소감이 더해지면서 더 인생 영화로 굳어진 거죠. 아, 내가 왜 저때 저걸 그렇게 재밌게 봤나, 가슴속에 담아뒀나 생각해 보니까 그 시절 나의 어설픔과 똑 닮아 있구나, 이런 생각이 더해지는 거죠. N차 관람을 하면 할 때마다. 족구왕을 내 인생 영화에 자리 잡게 한 가장 큰 요소는 저의 N차 관람 해석과 더해져서 바로 이 족구왕의 OST 페퍼톤스 님들의 청춘 때문이에요.
저만의 좋은 OST 기준이 있거든요. 그 기준이 뭐냐? 그 OST를 들었을 때 이 음악 너무 좋아 가 아니라 이 음악 하면서 그 영화 OST가 담겼던 영화 혹은 드라마의 이야기 장면들이 머릿속에 쭈라라라라 그려지면서 동시에 그것과 합을 맞춘 음악이 머릿속에서 사라라라라라 이렇게 들려오는 OST가 제가 선정하는 좋은 OST의 기준이거든요. 이제 페퍼톤스의 청춘이 딱 그래요. 딱 청춘을 들으면은 곧장 이 영화 스토리 그리고 이 영화를 봤던 그 시절 내 감상이 함께 찾아오면서 노래도 조화롭게 사라라라락 해요. OST가 제 인생 영화로 꼽은 것에 대해 가장 큰 어떤 역할을 하지 않았나 싶어요. 나 역시 만섭과 같이 과거로 돌아간다면 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두 개의 선택지에서 고민을 할 것 같아요. 가장 행복했던 시절 혹은 가장 후회되는 선택을 했던 시절 이 두 개의 선택지에서 고민을 할 것 같은데 그래서 만섭은 가장 후회되는 순간을 선택해서 그 시절로 돌아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절이라 하면 그렇게 좋아했던 족구를 눈치 보여서 하지 못했던 그 시절 또 짝사랑했던 안나에게 고백하지 못했던 그 시절이 후회되는 거고 그 후회되는 시절을 선택해서 영화에 담긴 그 시절로 돌아갔다고 생각을 해요. I came from 50 years later in the future. I was just about to die from rectal cancer. I was in big pain. I wanted to die. At that moment, an angel came to me. She said, your life was the most boring life in the universe, so you wouldn't have fun even in heaven. She sent me back to 2013 when I was 24. 그렇다면 저는 어떤 선택을 할 거냐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그때그때 다르겠지만 지금의 저는 후회되는 선택을 했던 시절보다는 가장 행복했던 시절로 돌아갈 것 같아요. 가장 행복했던 시절이라 하면 저는 굉장히 먼 과거인데 중학생 때거든요. 중학생 때가 내가 왜 행복하냐 하면은 만섭이가 생각 없이 족구를 한 것처럼 저도 그 시절에 생각 없이 그냥 재밌으니까 뭐든지 재밌으니까 했었던 시절이에요. 내가 한 행동의 이유는 재밌으니까으로 충만했던 시절이 중학생 때예요. 너한텐 족구가 뭐냐? 재밌잖아요. 그래서 가장 행복했었던 것 같고 그래서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노홍철이 참 대단한 것 같네요. 아직까지도 자기가 재밌어서 하는 행동들만 하잖아요. 그럴 수 있는 이유에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역시도 모든 선택을 재밌으니까 했던 시절이 있었다. 그 시절이 나에겐 중학생 시절이었다. 그래서 그 시절로 돌아가 보고 싶다 라고 이렇게 따다다다닥 결론이 맺어지네요. 대학 시절 내가 가장 후회하는 선택은 이것 역시 매번 대답은 달라지겠지만 제 생각을 기록하는 이 순간의 대답은 제가 중학생의 활동을 2년 동안 했거든요. 그 두 번째 선택이 가장 후회되는 선택이에요. 지금은 조금은 더 다채로운 선택을 해서 다채로운 활동을 할 수 있는 시절인데 그 시절 같은 생활을 컨트롤 C, 컨트롤 V 했어요. 2년 동안 같은 걸 한 거죠. 그 시절엔 그게 되게 좋고 재밌었던 기억인데 지금에 와서 돌이켜 생각해 보면은 굳이 왜 그랬을까가 꽉 차 있는 선택이에요. 너무나 아까워요. 같은 선택을 해서 같은 생활을 2년 동안 보낸다는 게 남들에게 의미 없어 보이지만 나에게 너무 소중했던 취미는 만섭의 족구 같은 취미가 중학생 이후로 사라졌어요. 중학생 이후로 저의 선택은 저의 재미가 아니라 남들의 시선이 됐기 때문이거든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고등학생이 되고 나서부터 굉장히 하남자가 됐어요. 잘하는 것도 아닌데 남들 눈치 보면서 남들이 하는 것들만 따라했고 남들 선택에 이끌려서 행동을 했거든요.
그래서 만섭의 족구처럼 의미 없어 보이지만 내가 재밌어서 한 행동, 또 미친 행동, 미친 취미들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생각했을 때 그 시절 저한테 가장 결핍돼 있는 경험이에요. 무언가에 미쳐서 한 행동이 없다는 게, 소위 말하는 덕후들, 덕질들을 행동하는 분들이 굉장히 부러워요. 저는 나는 왜 저렇게 못했을까, 왜 나에겐 저런 용기가 없었을까, 그 생각들 때문에 말이죠. 이것 역시 어떻게 보면 후회되는 경험이기도 하네요. 족구가 재밌건 말건 여자들은 싫어해요. 남들이 싫어한다고 자기가 좋아하는 걸 숨기고 사는 것도 바보 같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애라도 제가 남들 눈치를 최대한 안 보면서 제가 재밌어 하는 것들을 선택해서 즐기고 있는 것 같아요. 나이 들어서 아이유님의 덕질을 한다든지, 심창맨님의 덕질을 한다든지, 박정민 배우님의 덕질을 한다든지, 그런 것들이죠. 또 이 기록 역시 전혀 의미 없는 거거든요. 근데 나는 내 생각을 이렇게 남기는 걸 좋아하니까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사소한 생각까지 문서화해서 박제하고 싶은 욕망이 있기 때문에, 나라는 사람은 저의 생각, 감정, 이야기를 박제하고 싶은 욕망이 되게 커요. 내가 이런 삶을 살았고 이런 사람이 세상에 있었다는 걸 남기고 싶은 욕망이 크거든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병신 같은 기록을 계속 남기고 유튜브라는 공간에 업로드하고 있는 거고요. 남들 눈치 안 보고 내가 재밌으니까, 또 내가 하고 싶으니까. 그 시절엔 못했는데 지금에서야 하고 있네요. 만섭이의 그 시절처럼 나에게도 그 시절 그런 친구들이 있었는지. 네, 저도 있습니다. 먼저 말하고 싶은 건 만섭이의 안나와 같은 저의 짝사랑도 있었고요. 또 저에게 다채로운 경험을 시켜준 여러 친구들도 있었고요. 굳이 실명 토크까지 하자면은 만섭의 안나 같은 저에게도 지은 누나가 있었어요. 여전히 저는 고백 한 번 못했고요. 그 시절에도 한 번도 못했고, 그래서 만섭처럼 만약에 그 시절로 시계를 되돌린다면은 고백을 해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결과는 뻔해요. 안 될 거예요. 그리고 또 성균이, 나래, 나경이, 효진이, 현진이 형, 원석이가 딱 떠오르네요. 그 시절 저에게 가장 소중했던 친구들, 하지만 지금은 연락을 아예 하지 않고 있는 그 시절의 친구들. 연락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 시절의 아름다운 친구들로 남아있는 걸까요? 그래서 지금 든 생각인데, 그 친구들도 저처럼 가끔 그 시절을 생각하면서 저를 떠올릴까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족구왕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은 만섭이가 안나에게 고백하는 장면입니다. 이게 가장 인상 깊은 이유는 무언가 행동할 때 후회 없이 행동해라 라는 것을 저에게 가장 진솔하게 권고해주는 장면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무언가 큰 결심, 행동을 하기 전에 반복해서 돌려보는 장면이고요. 굉장히 솔직하게 보여주거든요. 후회 없이 행동해라 라는 것을 기교 없이. 그래서 저에게 임팩트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메시지에 한해서는. 그리고 또 제가 연애를 한 번 해봤는데 그 친구에게 고백하기 전에도 역시 이 장면을 수십 번 돌려봤고요. 그래, 후회하지 말고 고백하자. 그 다짐을 있게 해준, 그리고 제 첫 번째 연애가 있게 해준 장면입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영화 족구왕 10점 만점에 몇 점? 저는 인생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8.5점 주도록 하겠습니다. 인생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10점이 안 되는 이유는 어설프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어설픔 때문에 제 인생 영화이기도 한 거고요. 그렇습니다. 인생 영화이기 때문에 정말 많은 분들에게 추천해 드립니다. 특히나 24살 그 시절 그쯤의 분들에게 보여주시고 싶은 영화인데, 근데 생각해보면 시대가 달라졌잖아요. 지금 시대의 24살 20대 청춘들은 이 영화를 저처럼 못 느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임머신을 돌려서 그 시절의 24살 분들에게 보여주고 싶네요. 그러니까 지금의 저와 또래인
친구들에게 이 영화를 꼭 보여주고 싶습니다. 그럼 제 인생 영화 족구왕에 대한 기록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전히 저는 병신 같고 어설프네요. 그럼 끝.